네, 돈 버는 책 이야기 리치 토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토크고요. 안녕하세요. 리치파카입니다. 네, 오늘의 저희 주제는 리치파카님이 저에게 추천해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이 교촌치킨이거든요. 근데 그 교촌치킨 창업주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최고의 상술이라고. 저는 그냥 교촌치킨을 사실 맛있어서 좋아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창업주의 마인드가 어떻고 이 교촌치킨을 어떻게 설립했고 어떻게 운영해서 성장시켰으며 지금 어떻게 보면 대단한 브랜드가 됐잖아요. 그 일구었던 스토리들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정말 밑바닥 통닭집 한 호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브랜드화하는 과정이 이런 것들이 담겨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게 된 책이고 또 그 진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반성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포인트에서 놀랐는데 1번은 교촌치킨 회장님이 40대에 사업을 시작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말이 되나? 엄청 늦은 나이죠. 대박이에요. 그래서 40대에 시작하셨다에 놀랐다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왜 얘가 베스트셀러가 아니지? 베스트셀러 뭐 잠깐 올랐을 수는 있겠죠? 잠깐도 안 올랐을 거예요. 엄청 낮게 있어요. 얘가 왜 내가 이 책의 존재를 몰랐지? 네, 그래서 두 가지로 놀랬는데 왜냐면 내용이 진짜 좋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가장 좋았던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66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단순하면 오히려 편해진다. 다른 것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이다. 10가지, 20가지 기준을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간결하다. 무엇을 먼저 지킬지 우선순위를 고민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에서 정직은 나에게 선택 가능한 하나의 전략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의 본질이요 근본이다. 그리고 잠시 뒤에 정직이야말로 최고의 상술이다. 맞아요. 저도 접어놨던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이 최고의 상술인데 최고의 상술은 뭐다? 정직이다. 정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교촌치킨이 사실 욕을 많이 먹어요. 비싸다. 비싸다고. 근데 바꿔 생각해 보면 비싸다 말고 단 한 번도 욕을 먹은 적이 없어. 맞아요. 물론 있겠죠. 제가 모르겠지만. 근데 비싼 거 왜 교촌에다가 욕을 할 게 저도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없어요. 맛있고 네. 서비스 괜찮고.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게 이 회장님께서 정직이라는 하나에 그렇게 집중을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또 하면서 이 정직이라는 기준으로 회장님이 사업을 일구신 것처럼 우리도 붙잡고 갈 단 하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리치파카님은 이런 권원강 회장님의 정직과 같은 본인의 단 하나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고민이 길지 않았어요. 바로 습관이다. 습관. 네, 바로 떠올랐고 네. 저는 이 습관의 힘을 예전부터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왔고 강조를 했는데 네.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거는 습관의 힘이 강한 게 아니라 무섭다. 무섭다. 네,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무섭다라는 거는 뭔가 부정적 케이스를 본 건가요? 아니요. 너무 강력해서 습관. 습관만 잘 만들어 놓고 네. 그거를 빠짐없이 했을 때 일어나는 성과들이 그 스노우볼 효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엔 굉장히 작지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습관을 뽑았습니다. 그 습관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습관이 무섭다라고 하실 정도로 엄청난 파워를 느끼신 그런 스토리, 사례 이런 게 있나요? 사실 저는 뭐 직업적인 커리어랑 이런 것들도 없었고 스펙도 없었고 사실 아무것도 없었고 직업군인 생활만 했었는데 지금 2025년 여름에 내가 이렇게 그래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내가 만들어 놨던 제품, 내가 만들어 놨던 SNS 콘텐츠들, 내가 만들어 놨던 인프라 혹은 사람들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뭐에서부터 나왔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하는 그 새벽 습관에 있더라고요. 그때 책을 썼고 그때 콘텐츠를 기획했고 그때 제품들을 구상했고 그 습관들이 몇 년, 한 3년 정도 쌓이니까 이러한 결과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했던 그 한두 시간들이 그때는 보잘것없었거든요. 이거 하루 한다고 뭐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때 생각했을 때 보잘것없던 것들이 한 3년 그때 당시 막 한 9개월 쌓인 이후로부터 성과가 났으니까 쌓이니까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구나. 이런 걸 요즘 느끼고 있어요. 복리의 힘, 습관이 복리로 작용한다라는 건데 사실은 지금 그 좋은 습관들을 만드는 게 네. 절대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교촌치킨에서도 여기서 정직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를 했지만 이 정직을 지키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걸 희생을 했더라고요. 희생하고 포기할 네.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일단 뭐 워라벨 뭐 그건 갖다 버린 건 마찬가지고 네. 기본이고 그런 스토리도 나오더라고요. 그 조류 독감 때문에 치킨을 다른 곳에서 태국에서 공수하려고 해서 많이 계약을 해놨는데 가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 다 폐기했잖아요. 100억어치를 폐기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보면서 아 이게 이 단 하나를 지켜라 되게 멋있는 말인데 이 희생이 따르는구나. 맞아요. 그러면은 리치파카님이 말씀하신 그 습관, 좋은 습관을 복리로 쌓기 위해서 본인이 뭔가 희생하고 포기하셨던 그런 게 있나요? 그걸 한번 좀 뽑아봤는데 한 3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을 갖추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 혹은 이걸 갉아먹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갉아먹는 것들은 꼭 기생충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습관을 갉아먹는 혹은 방해하는 3가지 기생충이 있다라고 좀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시간의 기생충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결국 형성하려면 고정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때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이때는 나만을 위한 시간이야. 이게 뭐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뭐 회사 점심시간이든 그건 상관없는데 그 시간들을 빼앗아 먹는 기생충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술자리 자주 하는 거. 숙취가 남으니까. 네, 숙취도 남고 또 술 먹다 보면 1차가 2차 부르고 2차가 3차 부르고 그 시간을 굉장히 많이 빼앗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빼앗는 것 중에 술자리. 근데 술 좀 자주 드시지 않으세요? 저는 아내랑 반주 정도는 하는데 술을 많이 잘 먹지도 않고 네, 많이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다음날 지장은 없고 아내랑 대화가 오히려 더 원활해지는 딱 그 정도로만 네, 즐기고 있어서 또 그거 이외에 시간을 갉아먹는 거 또 뭐 있죠? 사장님이 생각하는 거는? 뭐 스마트폰이 최악이죠. 스마트폰이 최악이다. 아 그거는 제가 2번째 기생충으로 뽑았는데 만족감을 주는 기생충이 있어요. 순간의 쾌락인 거죠. 눈앞의 즐거움. 네, 눈앞의 즐거움들이 기생충으로 자리를 하면서 습관을 갉아먹더라고요. 그게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쇼츠. 너무 재밌잖아요.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배달 음식도 좀 그 영역인 것 같아요. 시키면 너무 맛있고 하지만 또 이걸로 인해서 살도 찌고 이게 습관이 되면 한 달에 음식 비용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가거든요. 저희가 교촌치킨의 책을 소개하고 있어서 아 교촌치킨도 시켜 먹지 맙시다. 근데 제가 근데 네. 아이고 저 교촌에 주식도 없고요. 여기 네. 회장님이랑 아무 연관도 없는데 네. 제가 치킨을 좀 자주 먹는 편인데 그 먹고 나면은 교촌은 속이 편하더라고. 안 불편해요. 그렇게까지. 근데 그런 것들이 책에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맞아요. 보면 재료들을 좀 좋게 쓰잖아요. 아무튼 교촌 이거 뭔가 그 교촌 광고 아니냐 하는데 광고를 주세요.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촌 광고 받으면 네, 좋겠다. 교촌 FMB 분 이거 보고 계시면요. 자기 개발러도 먹는 치킨.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만족의 기생충. 만조의 기생충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갉아먹을 수 있는 시간의 기생충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술 먹으면 다음날 아침이 사라진다 이런 거. 네. 그다음에 단기적인 즉시적인 만족을 주는 뭐 스마트폰이나 자극적인 음식 같은 이런 만족의 기생충을 포기해야 된다. 사실 얘들이 즐거운데 맞아요. 네, 그걸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네. 1, 2번이 결합된 게 오락이랑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무슨 기생충이에요? 이거는 이름을 멋있게 이름 만들어주세요. 뭐라고 지어줄까? 아무튼 게임. 게임 기생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근데 도파민이라고 하죠, 게임이라는 게 도파민. 도파민의 기생충. 아 좋다. 이게 제가 게임을 뭐 하지 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과의 뭔가 관계를 위해서 활용한다. 조금씩은 활용할 수 있는데 게임이 중독되면 진짜 무섭거든요. 저 게임 중독 사실 돼봤었거든요. 뭐요? 이게 말하기 정말 부끄러운데 무슨 게임? 테트리스? 설마?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중독 되죠. 그래요? 이거 너무 무슨 말하기 서버 하셨어요? 마르디아. 마르디아란 서버가 있어요? 네. 그래요? 저는 제니스 했었거든요. 제니스. 네. 메이플 메이플 중독 되죠. 좀 흑역사긴 한데 고등학교 때 이 게임을 너무 중독돼서 PC방에 12시간 있던 적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PC방 12시간. 네. 빡세네. PC방에 12시간 주말에. 주말에 인정. 주말에 그 정도 할 수 있지. 아침 10시에 가서 밤 10시에 또 쫓겨나잖아요. 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했던 적도 있고 이 게임이 한번 중독되면 정말 이 습관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임의 기생충은 정말
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조심해야 된다.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음. 단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많은 기준들이 있겠지만 단 하나의 기준에 집착하는 게 필요한데 책에서 제시된 건 정직이었고 리치파카님께서는 습관,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집착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기생충들이 있는데 뭐 시간의 기생충, 만족의 기생충, 게임 같은 것이 있다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찬양님이 하나는 뭐예요? 저는 그냥 딱 하나. 저는 요새라기보다는 그냥 제 평생의 모토 같은 건데 믿음. 좀 믿음이 끝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믿음에서 모든 게 파생된다 아. 라는 느낌. 예를 들어 왜냐면은 정직이라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먼저라고 생각할 이게 제 의견이에요. 근데 왜냐면은 정직하려면 우리도 다 인간이니까 내가 정직하게 저 사람에게 가치를 제공했을 때 저 사람이 행복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도 좋은 선순환이 돌아올겠다라고 믿어야 돼. 아 그러네요. 안 믿으면은 그게 호구짓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런 정직이라던가 습관 같은 것도 눈앞에 그게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습관은 복리로 작용하고 시간의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쌓이면 나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인식하는 모든 세계는 저는 믿음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객관적인 사실이란 게 세상에 존재하나? 정도까지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팩트가 없다 이게 아니라 왜냐면은 그 요새 지금 이거 촬영하는 날이 대선 사전 선거일인데 맞아요. 뭐 특정 정당 이런 걸 떠나서 A라는 팩트를 보는데 A라는 그냥 사실이 있어요. 그냥 뭐 일어난 벌어진 사건이 있어. 근데 이거를 볼 때 이 오른쪽 측면을 보기로 결정하신 분, 그게 진실이라 믿는 분들은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왼쪽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밖에 안 보여요. 아. 그래서 저는 모든 사실도 사실은 진짜 사실이 아니고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가 중요하다. 방금 이제 뭐 한쪽을 보면 그거밖에 안 보인다라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한 대표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나이가 저희보다 한참 위세요. 한 50살 정도 되셨는데 그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요즘이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시대래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 믿는 것만 계속 믿게 된다. 근데 이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알고리즘 때문에. 맞아요. 알고리즘이 그것만 계속 제공해 주거든요. 뭐 이제 요즘 좀 선거 이제 철이고 하잖아요. 뭐 말씀대로 내가 뭐 지금 정치색을 밝히는 건 아니고 전 중립인데 내가 중립도 밝히지 마요. 중립도 밝히자.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정당이 있고 B라는 정당이 있고 나는 약간 이쪽에 치우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손 방향 조심해 주세요. 잠시만요.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그쵸. 가거나 왼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동작을 하지 마세요. 동작을 하는 게 같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진짜 그것만 보인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계속 그것만 뜨다 보니까 에이 저쪽은 나쁜 쪽이야. 이게 맞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갖는 순간 알고리즘은 점점 더 그것만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너무 위험해요 요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좋은 측면, 믿음의 안 좋은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근데 믿음이 여기선 저희가 좋은 이야기, 자기 개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공하고 싶다면 내가 성공했을 때 어떤 모습일 것인가.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뭐고 그거를 그냥 믿어야 돼. 맞아요. 정의하고 믿어야죠. 믿지 않고는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 저는 그거랑은 좀 달라요. 100억을 벌 거야라고 믿어라.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고 꼭 그러니까 목적지에서 뭐를 달성하겠다를 믿어라가 아니라 그냥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겠다를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정직도 저는 그래서 나는 정직하게 평생을 살 거고 그것은 나에게 더 풍요로운 인생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이 저는 모든 것의 시작점이고 내가 믿기로 결정한 것에 의심하지 않고 가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단 하나의 기준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럼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도 있어요, 찬양님에게? 그게 뭐냐면 사실 믿음이라는 거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 어떤 종교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철학, 자기의 줏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정직하게 살 거다라고 정직하게 살 거고 그게 보상을 가져올 거라고 믿었어. 근데 이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효율성. 효율성. 왜냐면 효율성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예요. 근데 효율성이 가끔 때로는 내가 원래 살기로 결정했던 믿음 체계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효율적이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그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생 나는 정직하게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거야.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라고 믿음 체계를 확립했어요. 혹은 나는 정말 내가 버는 수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돕는 거를 기준으로 할 거다. 나는 그게 더 큰 가치를 가져올 거라고 믿어라고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어. 근데 계산기 두드려 보면 사실 맞아요. 계산기 두드려 보면 내가 좀 더 정직하게 조금 더 가치를 제공하는 것보다 그냥 좀 후킹을 더하고 마케팅을 더해서 더 팔아먹는 게 이득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맞아요. 효율성을 생각하면 근데 이 책에서도 효율성에 반하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맞아요. 아까 얘기하셨던 그 100억 원어치 폐기하는 것도 효율성 생각하면 바보죠, 사실. 그래서 효율이 이런 뭐 믿음이라는 저는 믿음이라는 걸 큰 걸 들었지만 그에 파생된 저의 어떤 나름 저의 신념들 같은 게 있는데 이 효율성과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하는 그게 그걸 방해할 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시로 제가 가진 믿음 체계 중에 하나는 결국엔 다 인간관계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비즈니스를 하건 뭘 하건 결국에는 인간관계고 그러면 인간관계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고 저 사람 입장을 이해해야 되고 맞아. 이런 게 있는데 요새 그 어디 대기업 같은데 AS 전화 걸면은 다 AI가 받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AI가 인간관계를 저해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AI가 엄청 뭐 잘해지면 모르겠지만 이게 근데 뭐냐면 효율 때문에 그 관계를 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완전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제 기준에서는 내 믿음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그래서 이렇게 효율성이 참 좋은 건데 때로는 그 신념 체계에 반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장님은 그래도 그 믿음 때문에 효율성을 버릴 때가 좀 많으시잖아요. 믿음 때문에 효율성을 버릴 때가 그러려고 노력하죠. 그렇죠. 저도 근데 사람이니까 당연히 효율성에 혹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있는데 보통 뭔가 그쪽으로 가면 그 있잖아요. 마음 한 구석에 마음의 소리. 대체로 그러신 것 같은 게 이번에 이제 웨비나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거 보면은 이제 제가 아는 요즘에 웨비나 그런 아니 그거 뭔가 왠지 저 광고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래요? 하지 마. 오케이. 보시는 분들이 뭔가 짜고 쳤다고 생각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말게. 칭찬해 주려고 하지 마. 본인은 제 칭찬하지 마세요. 본인 자랑하세요. 욕만 할까 그러면. 그러면 네. 연주님의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믿음이라는 걸 기준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효율성이 때로는 방해를 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게 아까 그 기생충들인가요? 연주님의 경우에는? 기생충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들을 막는 것 중에 돈이 가끔씩 그 기준을 막는 것 같아요. 비슷하네요, 저랑. 네, 저도 이 효율성을 무조건 따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채널 규모가 좀 성장함에 따라서 광고 요청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러면 저는 사실 100만 원짜리 광고를 뭐 4번 하는 것보다 400만 원짜리 광고를 한 번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렇죠. 훨씬 낫죠. 그렇죠. 돈적으로만 봐도 그렇고. 근데 이거 효율을 따지다 보면은 제가 생각한 원래의 가치랑 그런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광고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뭔가 한번 필터링을 하고 정말 내 팔로워분들께 소개할 수 있을 때 한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가끔씩 돈이 그걸 좀 흔들어요. 내가 볼 땐 별론데 돈은 크게 좀 불러. 많이 준대. 아하. 뭐 그거 중요하지. 네. 예를 들어서 뭐 도서 광고들은 통상 광고 단가가 높진 않은데 간혹 투자, 맞아요. 네, 혹은 뭐 은행 이런 쪽의 광고는 좀 광고비가 세거든요. 근데 은행이면 또 해도 되지 않아요? 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은행 상품들은 근데 안 했던 게 훨씬 많아요. 제가 도서 광고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대체로 책들은 정말 안 좋은 거 빼고는 좀 괜찮다 싶은 것들은 하거든요. 배울 점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은행이나 투자 쪽에서 연락 왔던 거는 안 했던 것들이 훨씬 많아요. 90%는 안 했어요. 왜요? 조금 상품 자체가 솔직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게 1번이었고 돈은 많이 주지만 내가 괜히 해놓고 욕먹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고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해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씩 그런 내가 쌓아온 기준들을 이 돈이 조금 흔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도 뭐 사람인지라 흔들리긴 하지만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앞으로도 해야 되고.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리치 파카님께서 생각할 때 인생을 바꿀 때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거 이것은 습관이다였고 습관. 저는 믿음이다였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습관 예를 들어 나쁜 습관의 유혹이라던가 아까처럼 돈의 유혹이라던가 이런 게 올 때 아니야 나는 좋은 방향으로 좋은 습관을 쌓아갈 거야 라는 걸 다짐을 계속 스스로 상기를 시켜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그러면 까먹잖아요. 까먹죠. 그걸 위해서 어떤 하시는 행동 같은 게 있으세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뭐요? 그게 새벽 루틴. 인데 네. 사실 뭐 저도 뭔가 더 열심히 하고 뭐 동기부여 받아서 빨리 치고 나가고 싶고 하지만 사람인지라 흔들릴 때 있고 나태해질 때 있고 뭐 친구들이랑 약속 잡고 해서 뭐 술 한잔 할 때 있고 뭐 솔직히 그래요. 근데 이 새벽 시간은 정말 변하지 않는 그 누가 만나자고도 하지 않고 어떤 요청도 들어오지 않고 나만의 온전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 루틴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요게 이제 시간이 제가 이 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막 3-4시간씩 뭐 새벽에 집중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목표 쓰는 거 한 1-2분 걸리나? 뭐 얼마 안 걸리죠. 그리고 명상하는 것도 짧으면 3분, 길어야 5분 정도 해요. 그리고 아침에 독서를 하는데 뭐 책을 뭐 2시간씩 읽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것도 한 뭐 20분, 30분.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 러닝까지 이렇게 다 해도 1시간,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을 고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이 습관을 지켜줘요. 저녁 습관은 뭐 깨질 때도 있고 하지만 이 새벽에 내가 딱 고유하게 부여한 그 시간이 나의 습관의 전체적인 그런 기준을 좀 잡아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이 새벽 습관과 아까 그 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 돈의 유혹? 그거랑은 관련이 없고 첫 번째 얘기했던 저의 그런 습관. 네, 그 뭐 두 번째 돈 얘기는 나의 또 다른 기준을 방해하는 그게 그 돈이었고.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믿음이라는 제가 기준이 있는데 사실은 어쨌든 뭐 유튜버네 뭐네 뭐 해도 개인 사업자잖아요. 맞아요. 개인 사업자고 프리랜서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 등골 오싹한 순간이 참 많거든요. 그쵸. 되게 무서운 순간이 많아. 그래서 제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해도 무서워. 근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루틴은 저는 이름이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고 기독교인인데 아침마다 성경 말씀 쓰는 게 2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써요 아침마다. 한 구절이 뭐냐면 여호수아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용을 들어보시면 좋아요. 내용이 뭐냐면은 여호수아라는 성경책의 그 1장 9절에 뭐라 돼 있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은 상황이 그 새로운 그룹의 리더가 됐어. 이 여호수아라는 작자가 그룹의 리더가 됐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막 엄청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 막 탁월한 사람이 아니야. 심지어 이 전임자가 엄청 잘했어. 근데 전임자가 엄청 잘한 상황에서 내가 리더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가서 전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이 백성들 다 죽어. 이런 상황에서 나 무서워. 나 못하겠어. 나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에서 그 신이 용기를 주는 상황인가요? 어떤 느낌이냐면 야 네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명령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거야. 그냥 가. 네가 뭘 하든지 내가 할게. 같이 할게. 내가 할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저는 이거를 아침마다 쓰거든요. 왜냐면은 또 자영업 사업을 하면서 제가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능력이 없거든요. 저는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없어. 근데 제 기준에서는 저는 기독교니까 근데 어차피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되새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왜 종교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시면 그 신이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무교 입장에서 그걸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는 내가 좀 두렵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신이 함께 할 거야.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믿는 신은 없다 보니까 그냥 나 스스로를 응원해주는 그런 말들을 자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모든 자기계발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비슷해요. 그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어떤 책이 부자의 언어 저번에 했던 거기서인 것 같은데 문제 없는 인생을 기대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감당할 힘을 기대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맞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당장 내 능력으로는 못하지만 어쨌든 뭔가 내가 노력하고 했을 때 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 거대한 것이 있다.
신이든 나든. 신이든 그게 미래의 나건 음. 뭐 아무튼 그거 해석은 각자 하시고 그건 같은 네. 문장을 쓰시는 거예요, 맨날? 네. 그 같은 문장을. 네, 그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그건 굳이 말해도 될 것 같고 아무튼 그 두 개 구절을 저는 아침마다 매번 씁니다. 오. 네, 그래서 뭔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걸 굳이 종교 이야기라고 생각 마시고 관점을 넓힌다. 그쵸. 제가 그냥 내 능력 가지고 눈앞에 일을 조금 하려면 이거 너무 짜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사람이 뭐라고. 난 그냥 쬐깐해. 근데 눈앞에 문제는 되게 거대해 보이고 나는 짜쳐. 그래서 아 어떡하지 하는데 조금 관점을 멀리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뭐 이 눈앞에 있는 문제 이건 뭐 대단한 일이라고. 맞아요. 그건 뭐 힘든 일이라고. 원래 들어가 있을 때 보면 네. 엄청 커 보이지만 네. 조금 한 발짝 빠져서 네. 보면은 조금 별거 아닐 수 있죠. 그런 느낌으로 상기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루틴을 가진다라는 거고요.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결국 다 뭐냐면은 기준이 단순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 기준을 악착같이 지켜야 된다. 교촌치킨 최고의 상술에서는 그게 정직이었고 연주님에게는 습관, 저에게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그런 단 하나의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스스로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내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고수해야 할 단 하나는 무엇일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